많게는 뭐 한 10배까지 오른 종목들도 있고 뭐 적게 올라도 2~3배까지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대선주는 그 증권에 있는 사람들, 주식하는 사람들은 5년마다 한 번 오는 보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주식TV의 미라클입니다. 모두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코로나가 다시 극성이에요. 아무래도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지 않음으로써 코로나에 무방비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코로나 관련주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좀 유행이 전에 많이 올랐던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딱 지난주나 그 지난주에 가장 많이 올랐던 게 뭐였을까요? 바로 대선 테마주였습니다. 윤석열 관련주들이 거의 2~3주 동안 계속 올랐었고요. 그리고 대선 테마주 막판에 이재명 관련주들이 크게 오르면서 좀 상승이 나왔었죠. 코로나 이슈가 나오면서 대선 테마주는 약간 가라앉은 느낌이에요. 근데 서울시장 선거도 끝났다. 그리고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초까지 대선 후보를 결정해야 되고요. 국민의힘, 야당 같은 경우에도 11월까지는 후보를 확정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는 대선 국면에 들어선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요즘같이 대선주가 이제 좀 안 가고 있어. 이럴 때 여러분들 대선주를 접근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럴 때는 코로나 관련주들을 잡는 게 아니라 많이 빠진 대선주를 미리 잡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대선주가 갈 때 그런 수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대선주는 그 증권에 있는 사람들, 주식하는 사람들은 5년마다 한 번 오는 보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게는 뭐 한 10배까지 오른 종목들도 있고 뭐 적게 올라도 2~3배까지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뭐 고점에서 잡으면 괴롭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고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남은 기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죠. 지금 4월이니까 거의 11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10개월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3월달까지 가져가면 안 되고요. 보통 한 내년 1월에서 2월 정점을 찍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미리 갖고 있어야지 올해 농사를 대선주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건 또 이제 금리 인상이 되고 인플레 우려가 나오면은 증시도 조금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들 우량주 잡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대선주를 포트에 좀 담아놓고 그걸 좀 운영하다 보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죠. 그리고 지금부터 대선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증시의 꽃, 대선주.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인맥주. 인맥주는 주로 고향, 학벌, 사회적 지위 이런 거랑 연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주. 정책주는 여러분 보세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좌측인지 우측인지도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약간 진보적인 성향인지 보수적인 성향인지 안 나타났기 때문에 아직 그런 정책에 대한 건 없었어요. 근데 다만 최근 일자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관련주들이 요즘 굉장히 잘 나갑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소득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장기 임대주택 이런 거 얘기하고 있죠. 그런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정책주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크호스. 일례로 지난번 대선 때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이 다크호스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용두삼이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사태 선언하는 바람에 해당 종목들 다 아작났는데, 다크호스는 이 판을 바꾸진 못하지만 충분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걸 다크호스라고 합니다. 뭐 유시민, 그다음에 홍정우, 뭐 요 정도가 가장 크죠. 그래서 다크호스 그 세 가지로 볼 수 있고요. 보통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보통 대선주 같은 경우에는 2년 전부터 시작돼요. 2년 전부터 시작되는데 작년에는 잘 못 갔어. 왜일까요? 왜? 코로나 때문에 못 갔거든요. 2020년 후반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주로 움직인 게 이재명과 이낙연 관련주였죠. 왜냐면 이 둘은 누가 봐도 확실한 대선 후보였으니까. 최근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호남 지역의 지지율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무시할 수준은 아닙니다. 대선주 같은 경우에는 인맥주가 거의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통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시기 있잖아요. 한 연말부터는 이 흐름이 정책주로 가게 됩니다. 보통 이제 대선 얼마 안 놔두게 되면은 이런 후보들이 뭔가 공약이라든가 정책이 확실해지거든요. 그러면 정책 수혜주가 올라가게 돼요. 과거에 여러분들 이명박 대통령 당선됐을 때 4대강 관련주들 있잖아요. 40배까지 오른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관련주가 만약에 오르게 되면 더 크게 오른다. 근데 아직까지는 정책이 모호하잖아요. 예, 윤석열 검찰총장 뭐 대선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몰라요. 아직 그런 상황에서 뭔가 정책을 논하기 이르고,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도 정책은 분명히 몇 개 나와 있지만 뭔가 수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이 현재 4월이잖아요. 그래서 내년 3월까지 흐름을 본다면은, 자, 인맥주는 보통
올해 말까지 달릴 거고요. 요 기점으로 좀 빠질 거고요. 정책주는 한 6월 이때부터 올라갈 겁니다. 다크호스는 중간중간 이렇게 튀어줄 거고요. 대선주, 드리블을 가르쳐 줄게요. 대선주, 여러분 드리블이라는 거는 제가 쓰는 용어인데, 여러분 축구 선수가 공을 이렇게 툭툭 차면서 드리블을 몰고 가잖아요. 그럼 심지어 뭐 뒤로 가기도 하고 옆으로 가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저게 골문앞까지 몰고 가야 되잖아요. 이게 드리블입니다. 만약에 A라는 기업이 대선주예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그럼 여기가 10,000원이라고 쳐볼게요. 만원에 매수했습니다. 이게 올라가요. 예, 올라가겠죠. 그래서 20,000원이 됐어요. 100% 올랐죠. 아, 100% 올랐으면 좋겠네요. 20,000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좀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100주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최근 막 엄청 올라와가지고 20,000원을 찍었어. 그러면 여기서 50주는 파는 거예요. 왜 팔겠어요? 대선주라고 해서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흐름이 있어요. 고점을 찍었으니까 이제는 좀 쉴 거 아니야. 그리고 다른 후보가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이게 좀 내려오겠죠. 내려오고 지지를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50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00원 했던 평단은 여기가 한 15,000원이라고 치면은 20,000원에서 50주를 팔고 15,000원에서 다시 50주를 삽니다. 우리의 평단은 얼마가 될까요? 12,500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평단도 안 올라가. 주식수 그대로야. 수익은 봤어. 이득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올라가. 25,000원 갔어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또 50주 팔고 내려와서 지지해주면은 17,000원 정도에서 또 50주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마다 수익을 보는 거고, 이때마다 주식수 늘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샀던 50주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팔면 안 돼요. 왜냐면 요걸 파는 순간 이 종목이 다시 들어가기 힘들어집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윤석열 관련주들 올라가다가 지금 멈춰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많이 빠지지 않아요. 지금 매수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이게 대선주라고 해서 매일매일 가고 뭐 한 달 내내 가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한 3, 4일 오르면은 일주일이 쉬어요, 보통. 그리고 대선주의 흐름을 본다면은, 자, 유력 후보가 이재명과 윤석열이 있습니다. 자, 윤석열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재명은 빠져 있어요. 이재명이 또 올라가면 윤석열은 또 빠집니다. 이런 흐름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둘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윤석열 종목이 올라간다고 해서 여기서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재명 종목이 올라간다고 해서 여기서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윤석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서 이재명 올라갈 때 윤석열 매수하면 되고, 윤석열 올라갈 때 이재명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차가 계속 되잖아요. 오히려 올라가는 이재명이 높다고 해서 이걸 따라가면 안 돼요. 얘가 올라가면 얘가 들고 있던 얘는 빼는 거고요. 윤석열 거 들고 있어. 얘가 올라가면은 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올라가면 파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내려가면은 사는 시점이에요. 이렇게 드리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좀 냉정하게 침착하게 해야 돼요. 그게 쉽지가 않죠. 해당 후보의 종목이 올라가면은 판다. 해당 종목에 A가 올라가면 B가 떨어지겠죠. 산다.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수익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타이밍인데, 여러분들이 타이밍 개인적으로 보기 힘든데, 보통 조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올라가는 게 크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종목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유력 후보 2명 있잖아요. 뭐 나중에 나올 CDE는 안 가져가도 되는데, 요 두 개는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런 말 있었어요. 대선주랑 대북주는 손절하는 거 아니다. 왜냐면 한번 오르면 그만큼 보상이 되니까. 대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절할 자리가 아니에요. 예, 충분히 더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코로나가 좀 심해지면서, 그리고 대형주들이 잘 올라가면서, 이런 대선주 특징이 있잖아요. 예, 증시가 좋으면 잘 안 올라가요. 지금 증시 엄청 좋죠? 증시가 좋으면은 잘 안 올라갑니다. 왜냐면은 대선주 말고도 살 게 많거든. 근데 증시가 계속 좋을 순 없잖아요. 장이 좀 빠진다 싶으면은 이러한 대선주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강의 증시의 꽃 대선주 5년마다 한 번 오는 기회,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게. 여러분들 윤석열 오른다고 막 따라가잖아요. 그럼 안 올라요. 왠지 알아요? 다음 후보가 갈 준비해야 되니까. 여론조사랑 지지율이라는 건요, 어떻게 조사하냐, 어딜 대상으로 조사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여론조사 나오면 느끼잖아요. 아니 어떨 땐 윤석열이 더 높대, 근데 다음날 또 이재명이 높대.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계속 된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바뀔 때마다 해당 종목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반복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잡고 있는 게 중요하고, 올라갈 때 따라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대선주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인맥주, 대선정책주 관련주들, 그리고 다크호스주까지 한번 쭉 살펴볼까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다음 강의도 꼭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만 마무리하고 다음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